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들이 수급 방향을 돌려서인데요. 코스피는 어제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8,700선까지 안착을 했지만 이제 코스닥은 1.4% 넘게 밀리면서 다시 한번 천스닥이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올 수 있는 장세였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흐름을 시장이 또 보여주고는 있지만 역시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또 한 번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크게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건설 그리고 의외로 방산주가 함께 올랐는데요. 대체 방산주가 이 재건의 모멘텀과 함께 같이 어떻게 올랐던 건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어제장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장 장중에 8,747선까지 터치를 하고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요즘 프리장이 계속해서 강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장 10시를 기준으로 이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한번 굉장히 급락하게 꺾이는 그래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12시에 BOJ의 금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겠죠. 시장은 10시쯤에 큰 변동성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그려내면서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그 상승 탄력이 끝까지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중앙은행 이벤트 경계감에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가장 큰 핵심 이야기는 역시 BOJ의 기준금리 이야기였습니다. 1%로 인상했는데 1% 인상 자체에 어떤 이게 큰 것인가 하고 좀 모르겠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31년 만에 최고치고요. 그동안 일본 은행 쪽에서 계속해서 제로 금리를 추구해왔고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1% 넘게 올리게 된 건 사실 굉장히 뜻깊은 하나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실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 시장의 우려도 나오고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양상도 볼 수가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7만 포인트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조금씩 반납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러한 아시아 장세가 오늘장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벌써 3거래일째 연속해서 지금 사고 있는 건데요. 2,250억 정도 담았고 기관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담아낼 때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 행렬을 탑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하나의 이유로는 스페이스 X에 대한 변수가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글로벌 이벤트, 그러니까 빅 이벤트였던 스페이스 X 대형 IPO 상장이 마무리되자 이 관련된 거래 자금들이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 집중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고 종전까지 임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코스피의 상승세 속에서도 코스닥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졌는데 수급 상황부터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2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습니다. 코스닥이 밀려났을 때도 계속해서 작게나마 들어와 줬었는데 이번에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게 되면서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소부장으로 매물 출회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금요일장과 월요일장을 살펴보면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씩 꿈틀꿈틀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차익 실현이 어제장 급격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20% 넘게 빠지는 매물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오늘장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우리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어제장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어제장에서 좀 좋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제 K방산 쪽이 강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K방산이라는 건, 그러니까 방산이라는 건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종전이 되면 더 이상 K방산이 오를 기회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쟁 프리미엄이 축소되기 때문에 방산주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도 나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산주들이 급등했던 이유,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 건데요. 실제 수혜는 종전 이후라면서 오히려 기회다라는 레포트를 내게 됐습니다. 사우디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 무기 사업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고 있고요. 이라크 쪽에서는 현대 로템의 K2 전차 수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방공망을 재정비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오히려 종전이 됐을 때 더욱더 수주 모멘텀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할 것은 바로 천궁2인데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 천궁2에 대한 언급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장기화되면서 천궁2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후에 쿠웨이트나 카타르 등의 신규 국가들의 이 천궁2의 도입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을 지켜보고 이전에 러시아 전쟁을 지켜봤던 중동의 국가들이 이제 우리도 방어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국가들 안에서도 추가 발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패트리어트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과의 협력적인 모멘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방산주에서 주도세를 나타냈던 종목이 있다면 LIG D&A였습니다. 라인메탈과 독일의 라인메탈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장 LIG D&A가 18% 넘게 오르면서 100만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한 주당이요. 이번 소식을 짚어보게 된다면 방공 시스템 합작사 설립을 함께 추진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동 시장뿐만 아니라 LIG D&A가 유럽이나 나토까지 시장을 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천궁2의 진출 확대가 또다시 불거지게 됐고요. 중장기 방공 체계를 공급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토의 방공망 사업까지 참여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의미를 지켜보게 된다면 유럽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나토에 진입하기가 정말 장벽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토 시장을 공략하게 된다면 실적이 잘 찍히게 될 것이고 이 중동에 이어서 유럽 수출까지 수출을 확대하게 되게 되면 K방산의 위력을 더욱더 넓혀볼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종전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K방산이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LIG D&A를 중심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9%, 현대 로템도 6% 넘게 올랐고 RF 시스템즈가 15%, 퍼스텍 같은 부품 장비도 9% 넘게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방산주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제 장이었고요.